선거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또 김종대 전 의원도 나오셨고 하니까 정의당 얘기까지 하려면 바쁩니다. 네. 녹색정의라고 네, 녹색정의당이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준위성정당, 그러니까 통합비례정당도 공식화했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실 병립형의 회기를 대체로 점치는 분위기였는데 준연동형에 대한 이제 대표의 선언이 있었고 민주당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거든요.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흘러갔던 거예요,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양쪽 의견이 다 있었던 것이고 특히나 80명 정도 연동형으로 꼭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통령제이면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다. 제도상으로. 연동형 다당제로 가자는 건 내각제로 가자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 중에 내각제라고 가자는데 동의하는 사람의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민주당 개헌특위위원을 하면서 내부 통계는 봤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내각제 하자는 의견이 정말 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제로 가는 게 안 맞는데 여하튼 시민사회에서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이 지금 강한 상태고 이런 현실적인 압박에 대해서 제가 또 논의를 했던 것이고 당내 압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전당원 투표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오롯이 판단하고 정치적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낸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동형제로 가기로 정한 것이고 그러면 사실 연동형으로 가려면 가장 이상적으로는 뭐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역구 250에 비례 250에서 한 500석짜리 국회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생각할 테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현실에 있는 소수 정당들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창당을 시작했으니까요. 거기에 맞서는 플랫폼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들어간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 준위성정당 요 공식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이미 위성정당 창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당론을 금과 억조처럼 새겨가지고 또 그러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얼마나 그렇게 잘했다고. 아니 당원들 탈당시켜서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대로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거창하게 멋있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뭐 통합 뭐 위성정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핵 오염수를 핵 처리소로 바꾸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용감한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거 되게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뭐 본질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는 녹색정의당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는 비겁한 태도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 이건 누구도 안 하는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이 이제 민주당 주도의 그 비례 통합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녹색정의당의 위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태가. 설악산에 소풍 가기로 됐었어 원래.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아. 일기예보도 다음 주 비가 온대. 그래가지고 다 전화해서 비 오는데 나 개고생하기 싫어. 나 안 가. 이랬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날이 짱짱하게 화창 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병립형으로 갈 줄 알았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날이 흐리다가 저 정치판에 당원 총투표까지 한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저쪽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병립형으로 결국 가는 거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녹색당하고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이걸 갖고 이제 단단하게 하루라도 만들어서 가자 이랬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사태가 현행 선거법으로 준연동제로 가겠다.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태가. 그러니까 비 오는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고 날이 짱짱해진 거예요 이게. 그럼 다 같이 그냥 우리 설악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악산 가야 될지 안 간다고 계속 버텨야 될지가 이제 황당한 사태가 돼가지고 지금 안에서 내부 분란이랄까 이 혼란이 말도 못해요. 이럴 것 같았으면 지난 12월 1월에 그 선거제 압박 넣고 시민사회 찾아가고 할 때 그때 좀 답변을 하지 민주당이. 저희 밖에 김준우 대표가 있거든요. 엄청 초조하게 왔다 갔다 지금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김종대 전 의원이 무슨 말씀하실지 지금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는 표정인데. 그러면은 제가 아니요 그래도 계속 아니요 계속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정말 솔직한 얘기입니다. 의원님은 찬성이에요 반대요? 그러니까 연합론자하고 자강론자하고 우리도 격렬하게 지금 그리고 녹색당이란 파트너가 생기니까. 또 그쪽이 동의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이거 2월 3일 날 한다고 다 예고돼 있었고 옛날에 이거 다 우리 이렇게 간다고 됐으면 민주당도 그거 다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기다렸다가 나중에 저기 뭐야 연동형으로 간다고 또 요때 얘기. 아니 의원님은 연합론자예요. 전 자만론자예요. 연합주의자예요. 제가 당내 소수파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설악산에 가시겠다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셨는데 왜 제3세력이 같이 함께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세요? 제3세력? 그러니까 의원님 아까 제3세력 같이 하는 거에 이준석 대해서 이거 아니 예. 문제를 이렇게 자꾸 섞으면 같이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죠. 아니 저도 제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건 김준호 비대위원장 당 대표가 답변해야지 왜 저한테 묻고 그래요? 저는 연합하시는 게 맞다고 예. 보시긴 하는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는 보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녹색당이 어떤 당입니까? 그 20대 비례정당 때 원래 참여하겠다고 한 당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다 모아놨는데 민주당에서 그 후보를 문제 삼아가지고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트라우마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런데 그 녹색당이 지금 민주당이 민주대연합 하자는데 찬성하겠습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어제 일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예. 이러니까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뭘 하는데 자꾸 자기 중심적 자기 위주로 이게 판짜기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자기들이 맏형이라 그랬으면 맏형답게 동생들의 처지 밥을 굶고 있는지 제대로 큰 아프지는 않는지 살피는 게 맏형이지. 민주당 나빠요. 맨날 맞아요. 맏형이 그냥 하면 동생들은 따라오면 이게 그럼요. 무슨 맏형입니까? 조폭이지. 민주당 나빠요. 그래서 뭐 민주당 뭐 심상정 의원 지역구나 맞아요? 강성희 네. 의원 지역구 비워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당사자 중에 하나라서 뭐 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고향갑을 비워준다 이런 표현 자체가 심상정 의원에게 모욕적인 얘기인 거죠. 아니 맏형이 좀 지금 아니, 말씀 들으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너무 그게 잔인해요, 이전에. 아니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요. 덕양구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하신 4선의 심상정 의원이 자, 이 지역구는 내 거니까 나한테 양보하세요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말 자체가 좀 맡아둬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이 그렇고.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뭐 그런 뭐 여의도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는 말 자체가 전 심상정 의원에게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이 덕양구가 자기 거예요? 누구한테 양보하고 자시고 하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어쨌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의 시대 정신에 같이 동의한 사람들이 지금 연합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덕양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여론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형태를 잘 잡아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건 가능하지만 정당들끼리 앉아서 뭐 유권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양보할게 당신 가지세요. 이 네.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녹색 정의당하고 심상정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역구 의사진행 얘기는 제가 발언했습니다. 너무 명백한 짓궂었어요. 지금 제가 이해 충돌 사과드립니다. 발언입니다. 예. 이해 충돌 발언.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질문 조금 조금 짓궂었던 걸로 어려웠어요. 마무리를 좀 네, 하고 조국신 얘기도 좀 해야 돼서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2심 유죄 판결, 그러니까 원심이랑 똑같이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정 구속도 안 됐고 이제 자신이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정치 계속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조국신당 민주당의 통합 이 비례 정당에 참여합니까? 아니 그걸 그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요. 예. 분명히 민주당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원내에 있는 3당들하고 먼저 논의하겠다. 아. 그럼 녹색 정의당,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였죠? 있다고 용해인. 아니요. 거기가 죄송합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예, 새진보연합 거기에 이제 새진보연합이 들어왔고, 진보당이고요. 예, 진보당 있죠. 진보당. 강성현의 진보당이 있으니까 이 세 개 원내 정당과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 관련된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만든다. 이게 원칙이고요. 일단 원내에서. 여기서 모여서 논의하는데 여기에 다른 어떤 정당들을 포함시킬지는 이 사자 간의 협의들을 통해서 정해지겠죠. 민주당이 뭐 누굴 들어와라 말하라고 정할 위치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송영길 이 신당과는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무래도 뭐 사법적 리스크 때문인 거죠. 두 분 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하고 같이 재판 했을 중이니까. 때 과연 우리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계산기 딱 두드려 보면 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니 유권자로부터 판단받은 원내 제3정당과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건 너무 당연한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간을 본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말할 시간이 있어요? 네, 예, 하세요. 예.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지역구 출마를 했는데 네. 다수가 낙선해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했을 때 비례로 보완해 주는 거. 이 제도를 연동형 비례제라고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또 심지어 그 새진보 연합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역구 출마자가 누가 한다는지 여태까지 제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순수 비례 정당이에요. 네. 순수 비례 정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안 맞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의 격차를 메우자고 하는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자칫해가지고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이 명칭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연동형을 왜곡시키는 아주 잘못된 어떤 다당제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선 떴다방 같이 이렇게 자꾸 이게 선거 때 생기고 가지고 비례를 하고 지역구에 관심도 없는, 그러면 정강 정책을 홍보하는 건 지역구 가고 TV 토론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속에서 홍보를 하라는 게 선거인데, 이 선거는 안 하고 비례로만, 그러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민주당하고 관계에서 의석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연동형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빚이라도 내서 후보자도 지원하고 하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런데 지금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도 나가자. 우리가 총알바지라도 되자. 이런 어떤 그래도 적정수의 출마자가 있는 당이 비례 의석을 할 자격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뭐 크게 보면 두 개밖에 없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룰을 짜시더라도 그런 원칙과 기준, 애시당초 이 연동제가 가고자 했던 길에 맞는 기준과 알겠습니다. 원칙을 제시해서 해야지, 그냥 비례연합 이래버리면 저 이거 큰일 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 정당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짜일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